안녕하세요 여러분, 축지몽입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이사 오면서 약간 뭐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뭐 소파도 사고 이런 식물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첫 주제가 뭐냐, 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토트넘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기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노팅엄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되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더 공격적이고 용감하게 경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유효 슈팅이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경기장 안에서 직접 패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큰 문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화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을 25번이나 이루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건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리그 첫 16경기 기준으로 0809 시즌 이후에 17년 만에 최악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을 때 17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스타트 자체는 지금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뭐 2년 내내 이런 식으로 리그에서 고생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리그에서 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감독이 했던 말을 좀 살펴보면 제가 경기장 안에서 직접 패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선수들이 하프라인 위로 공을 쉽게 못 올리거나 두 번째, 구체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선수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감독의 뉘앙스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선수들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책임이 면제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간 감독의 라커룸 장악력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선수들이 지시를 따를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라커룸 문제라면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축구에서 저는 중요한 게 뭐 전술 분석도 있고 선수들의 몸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잘 되는 팀들은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고 정신까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분위기 같은 부분들을 빨리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어제 경기에서는 저는 감독의 책임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제 토트넘이 패스미스가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처럼 비춰지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단 저는 패스미스가 나오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번 진짜 개인의 미스, 그 다음에 2번 패스 줄 곳이 없어서 바로 못 주고 드리블하다가 공을 뺏기는 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제는 개인의 미스도 있었고 줄 곳이 없어서 드리블하다 공 뺏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둘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패스 길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팀이 움직임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고 팀적인 움직임, 뭐 약속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토트넘의 스쿼드와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토트넘의 스쿼드는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탑독을 차지할 정도의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탑독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진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등권이나 중위권 팀들도 다 각자 에이스가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는 스쿼드로 찍어 누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어쨌든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선수들이 많이 안 뛰어서 패스 길이 안 나온다는 건
전체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뛸 수 있게 약속된 습관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패스길 없으니까 결국 또 뒤로 가고 뒤에서 롱킥하고 롱킥 해봤자 히샬리송이 싸움 지고 이런 것들 반복되니까 답답한 경기가 계속 지속이 됐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 빠져나오는 팀을 한번 얘기해보면 아스날이에요. 아스날이 어떻게 하냐? 일단 센터백 둘로 빌드업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수비 맨디 같은 선수들이 지원을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한테는 딜레마가 생겨요. 수비 맨디가 내려가니까 이거 내가 따라가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만약에 수비 맨디를 따라가게 되면 너무 깊숙하게 내려가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그냥 팀버가 높이 올라가서 롱킥을 받아주는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라야가 오른쪽 사이드라인 높은 쪽으로 킥을 날리죠. 뭐 이런 플랜 A가 안 됐을 때 플랜 B, 플랜 B가 안 됐을 때 플랜 C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은 그냥 벤탄쿠르가 바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레이가 바드로 내려가는 되게 단조로운 그런 빌드업 패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선수 탓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토트넘이 어제 대표적인 장면으로 선수들이 두세 명을 뚫어야지만 패스길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아니 토트넘 선수들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메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뚫겠습니까? 공 잡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달리기로 앞지를 생각을 해야 결국엔 패스길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무한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제 뒤에서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 공 잡은 선수를 달리기로 앞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한이가 공 잡고 앞으로 나가면 히샬리송이 그걸 앞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히샬리송이 가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무한이가 빠르니까. 그러면 무한이가 앞쪽에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나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공을 뺏기거나 뭐 슈팅하면 벽에 막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습 상황에서 뭐 동료를 기다리는 움직임 아니면 정해진 위치로 뛰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경기만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토트넘이 득점을 해서 이긴 경기에도 득점은 보통 세트피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패턴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선수 기량에 의존하는 축구는 선수의 퀄리티가 계속 좋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수 퀄리티가 토트넘 별론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하지만 토트넘 스쿼드로 우승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토트넘이 우승을 당연히 꿈꿀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승이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럼 저는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는 내년에도 챔스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정도 사이즈의 팀이라면 그래도 챔스 노려야죠. 근데 챔스권 가려는 팀의 스쿼드로는 저는 뭐 최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 스쿼드라는 게 명확하게 퀄리티를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팀이 그때 잘하잖아요? 그럼 스쿼드가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팀 못하면 스쿼드가 나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예 말도 안 되는 스쿼드 수준이 아닌 이상 거기서부터는 저는 뭐 팀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감독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순위 변동의 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 스쿼드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챔스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경기는 절대 챔스권으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죠. 솔직히 토트넘이 챔스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으로서 노팅엄은 이겨야 됩니다. 근데 노팅엄 최근에 잘해졌잖아. 그래서 지고 뉴캐슬 원정 가서 경기력 이상했는데 겨우 비기고 나서 뉴캐슬한테는 원래 약하니까 비긴 게 다행이고 빅식스는 세니까 어렵고 썬덜랜드는 요즘 잘하니까 어렵고 빌라는 요즘 미쳤으니까 어렵고 울브즈는 또 강등권인데 이겨야 되는데 비기고 그러면 토트넘은 언제 이겨야 되는 걸까요? 자신의 스쿼드가 좋지 않은데 그걸 파악을 완료해서 스쿼드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진짜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경기에서는 마냥 선수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지금 토트넘 상황이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1번 감독도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빌드업
합할 때 앞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앞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공격 과정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공 뺏기고 올라가서는 크로스만 주구장창하고 이런 경기가 반복될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지시를, 구체적인 지시를 감독이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온다.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게임을 한다? 그냥 이건 선수들이 대놓고 버팅기는 거예요. 아예 정반대의 플레이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것처럼 아예 개인 능력으로.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드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진상 파악을 하고 이거 라커룸 장악을 못하게 하는 주동자를 찾거나 아니면 이거 시간이 지나도 라커룸 장악 안 될 것 같다 하면 토마스 프랭크를 경질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만약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라커룸에서 신뢰를 잃었다면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랭크 감독이 온 지 몇 개월이 된 것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팟캐스트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제가 뭐 이동하시거나 운동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듣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제작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내지는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